이 버벅거리네. 다시 할까요? 그래 다시.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쿠폰하우스 여러분들께 쿠폰 형태로 부동산 경제 소식 정보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쿠폰 3자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소식 전달해드리기 전에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태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최일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두 가지 주제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일단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토지도 양도세를 이제 최대 80% 단타 규제형 첫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80%? 네. 그게 이제 아파트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 때린다고 하면 좀 그렇군요. 양도세 중과세를 더 세네. 매기는 것처럼 네. 이제 1년 미만의 토지를 팔 때는 이제 최고 8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70%. 지금 그거를 국회 통과한 건 아니고 네네. 지금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회를 아직 통과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이제 단타를 규제하기 위해서 투기를 차단 목적으로 이런 양도세가 첫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강병원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토지를 사서 하신 분들한테 조금 너무 과한 세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 동네 토지들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개인주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게 순서예요. 그러다 보면 왜냐면 토지는 우리가 설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보시면 우리가 커피가 있고 홍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커피가 아파트고 홍차가 개인주택이다.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차들이 무슨 상가다라고 하면은 토지는 설탕처럼 홍차에도 들어가고 커피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양도세를 그렇게 80% 70% 단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과하게 매겨버리면 다른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토지를 샀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또 다시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남는 게 없으면 양도세는 안 내. 그죠? 근데 또 내가 또 일정한 금액이 들어간 그런 돈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는 지금 1%의 세금이 아니라 조금 더 비싸잖아요. 비싼데 그것을 같은 가격에 팔거나 이렇게 면제받거나 했을 때 금액이 적은데 또 토지는 다른 거보다 금액이 조금 비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요번에 공시 가격도 올라지만 공시 지가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80%를 또 매긴다라고 하면 좀 전반적으로 전후방으로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설탕과 같은 그런 종목인데 모든 종목에 들어가는 건데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것들도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값이. 그렇죠. 그래서 토지가 원자재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세금이 과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씩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발의를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국회 통과할지 안 할지. 네. 야당에서 반대를 할지 아니면 이번에 또 같이 동조를 해서
80%를 국회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지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토지는 이제 설탕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설탕 값이 올라가면 음식물 전체가 올라가듯이 이제 토지 가격의 이런 양도세 가격 상승이 다른 부동산 투자 상품의 가격 상승을 동반해서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네. 기존에는 이제 토지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 40%, 미등기에 대해서는 70% 양도세였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게 1년 미만 80%, 2년 미만 70%,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90%까지 이제 상향한다고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최일인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LH 사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뭐 보유 기간이 짧은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뭐 부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토지는 최대 70%, 아파트 단기 보유 양도세가 이제 1년 미만이면 70%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뭐 버금가는 거다. 미등기는 뭐 90%까지 올린다. 현행 1년 미만의 토지 소유자가 양도세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같은 경우에 40% 양도세율을 적용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토지를 단기 매매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토지를 시세 차익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토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지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기가 조금 건절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문제는 이 법이 이제 시행되면 토지를 이제 주택처럼 아파트처럼 사고 팔고가 조금 자유롭지 않은데, 아까 뭐 커피 이야기 하셨고 했는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 물가가 원자재가 올라서 다 올랐다고 하는데, 토지는 집에 대한 원자재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원자재가 오르면 집값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조금 뭐 일단은 뭐 발의는 했는데, 시행되면 아무래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상관이 뭐 모든 부동산이 전부 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그렇죠. 참 이게 사실 공산주의 국가는 토지가 국가 거잖아요. 예. 네. 근데 1년, 2년 안에 사고 파는 거는 80%, 70%를 매긴다는 거는 거의 국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요. 네?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만, 헬리조지의 토지 공개념이 따로 있지만, 그런 수준까지 육박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좀 사태가 어떻게 들어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러네요. 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토지는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밑거름이다 보니까, 이 토지 양도세를 이렇게 과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 이 뭐 조세의 전가라고 하죠. 보통 이게 아파트 경우에도 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세금을 많이 올리면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시키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비슷하게 양도세를 이렇게 강하게 매기면 아무래도 토지 집주인들은 그 양도세를 뭐 많이 낼 수 있지만 가격을 더 올리게 되고, 토지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뭐 상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투자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세입자한테 그거를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키면 매수자한테 또 부과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그렇죠. 있죠. 네. 왜냐면 꼭 2년 있다 팔아야
떨어지지 않고 그냥 단기간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어. 내가 2억에 사서 토지를 네. 근데 1년 안에 팔았는데 3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이라는 게 세금이란 거 아니야. 80%면. 그렇죠. 맞죠? 네. 근데 만약에 1억으로 떨어졌어. 어? 근데 1억에 팔아야 돼. 환급해주나? 환급해주냐고. 환급하는 것도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만약에 1년 안에 내가 개인 사정을 위해서 팔게 됐는데 가격이 뭐 외부 요인,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80%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그것도 한번 네, 생각해봐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아, 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손해를 보고 파는데 그거를 양도세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뭐 LH 사태를 시작으로 좀 강하게 규제를 하려는 조짐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유한 농지를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그렇죠. 뭐 네. 그 전에 뭐 LH 사태뿐만 아니라 뭐 토지에다 뭐 묘목을 심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에서 이제 또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네. 농지법의 농지처분 명령 제도에 따라서 처분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네. 이것을 1년 이내에 처분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즉각 처분하도록 바꾸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토지를 사서 지금 당장 옛날에 뭐 6개월 안에 뭐 3개월 안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내가 두세 달 있다가 4, 5개월 있다가 내가 그때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이 언제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맞잖아. 개인 네.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즉각 팔으라. 즉각 매각을 해라. 야, 이게 사실 그 산업단지에서도 특정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속초에 젓갈 공장 단지가 있다. 그러면 경매로 사던 뭐로 이제 사던 간에 그 지역 내에서는 그게 이제 그 산업화 특화 그 지역이라고 하시는데 거기다 젓갈 공장하고 비슷한 것들을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거기 공장을 매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산업 특화 지역이라서. 근데 거기다 젓갈 공장 단지에 이제 혜택을 주는 거야, 지자체에서. 주는 건데, 거기다 젓갈 공장 비슷한 걸 안 하고, 신발 공장을 만든다. 그럼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 비슷하게, 농지를 했을 때에 농사를 안 짓고, 뭐 이상한 짓을 했을 때는 바로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몇 개월 동안은 기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도 그냥 반환한 거지 국회 통과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뭐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뭐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이런 뭐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걸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게 내가 샀다가 뭐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뭐 매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사람 일이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좀 강제적이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서 국회에 발언하고 또 그 국회 통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뭐 1주택 1인 소유만 하는 뭐 옛날에 또 누가 발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런데 그 요즘 한 4년이 지난 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즉석 떡볶이 있죠. 즉석 떡볶이. 즉석 발의하고 즉석 통과해서 즉석으로 만들어서 이거 뭐 매운지 짠지도 모르고 그냥 즉석 떡볶이를 바로 만들었는데 엄청 짠 거야. 엄청 매웠기도 하고.
뭐 이런 발의들이 계속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 좀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식집이군요. 메뉴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거예요. 설탕을 많이 넣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다니까 네. 이번에는 뭐 고춧가루를 많이 넣자. 네. 또 매워. 그 요즘은 좀 싱거운 것 같으니까 소금을 많이 넣은 거야. 또 짜. 그러니까 물을 좀 더 붓자. 네. 또 싱거워졌죠. 예.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극단적으로 양 조절이 안 되는 분식집이네요.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양조절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들이 말씀하시는 불편한 진실. 짜면 야 싱겁게 먹어야지 잘 오래 산다. 싱겁다 하면 싱겁게 먹으면 오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짜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짜다고 이야기하면 야 밥하고 먹으면 딱 맞다고 이야기하고 싱겁다고 그러면 싱겁게 먹으면 오래 산다고 이야기하고 귀에 그면 코에 그면 그러네. 딱 그거. 엄마 이거 짜 그랬더니 밥하고 먹으면 괜찮아. 네 맞습니다. 딱 엄마 이거 그런 싱거워 그랬더니 뭐 싱겁게 먹어야지 건강에 좋다. 그렇죠. 오래 산다고. 그럼 표현이 진짜 딱 맞네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라. 이거 좀 정책이 뭔가 이 뿌리부터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자꾸 이 뭐랄까 그냥 땜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땜질식으로 많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설탕 많이 넣으면 너무 가니까 이거 넣고 물 많이 넣으면 싱겁고 뭐 이렇게 그때마다 막 퍼붓는 거다. 그런 지금 발의가 계속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최일은 연구님? 네,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뭐 그런 데도 비상용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뭐 농사만 지어라, 딴 거 하지 마라, 농사 안 짓고 겠다 뭐 적각 뭐 처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뭐 다 사람들마다 계획이 있고 뭘 있는데 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지려고 땅을 사면 얼마든지 되는데 저 한 몇백 킬로 떨어진데 토지를 해가지고 내가 농사 짓겠다 그런 거는 조금 맞지 않는데 이거는 뭐 인근 지역에서도 이런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내가 인근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내가 봄 되면 뭐 뭘 심을 건데 지금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리는데 이게 적각 처분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봄에 심는 농작물 있고 맞습니다. 뭐 여름에 심는 농작물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내가 뭐 하우스를 지으려고 계획 중이다. 계획을 뭐 1년 계획할 수도 있는 내 농사는 안 줘도 그 정도는 알거든. 네. 그리고 뭐 계획을 뭐 1년 할 수 있는 거고 6개월 할 수 있는 거고 자금이 없어서 하우스를 못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 당장 뭘 해라고 하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농지 전용을 해서 거기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토론 내용을 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토지 양도세가 이제 투기와 단타를 규제하기 위해서 뭐 80% 이제 2년 미만은 70%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90%까지 상향하는 첫 법안이 이제 발의되었고 이제 이게 실제로 국회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현 정부의 기조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토지에 대한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겠다. 아니죠. 대출이 아니라 이제 양도세. 예. 지금은 또 도시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서 요즘 많이 하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택 그렇죠. 가격이. 네. 이제 앞으로는 농사 지으신 분들도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공부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 저희가 이 현금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저희가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집보다 더 오른 오피스텔, 올해는 공급이 준다지만 매수에는 신중해야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요즘 이제 아파트가 이제 아무래도 정부 대출이나 이런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엄청 집중 포화를 맞다 보니까 그런 대체제로 이제 오피스텔의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제 오피스텔 하면 이제 입지 좋은 뭐 역세권, 뭐 이제 분양 오피스텔 보면 뭐
우리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뭐 확정, 월세 수익 8%, 이런 식으로 엄청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거를 예상해서 사람들이 아파트는 비싸고 상대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좀 쉽게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오피스텔은 우선 중과 취득세에서 약간 회피하잖아요. 그렇죠, 회피하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양도할 때, 중과세 할 때는, 그게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수도권의 이제 규제 지역에 사신 분들은 이제 6월 1일부터, 중과세를 이제 3주택자, 2주택자 있을 때 이제 중과세를 떼잖아요. 그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할 때는. 네네. 예. 근데 우선 현재 있는 집도 안 파는데 그렇죠. 현재 있는 집도 안 파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세금들이 좀 감면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취등록세에서 그 다음에 또 대출 규제에서도 회피한 오피스텔로 좀 가고 있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면, 예. 주택으로 완전히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전입신고를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개인 사업자라는 이런 사람 사업자를 딱 내버리면, 그게 주택세에 포함이 안 되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지 않나. 네. 근데 지금의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정부에서는 정책을 펴야 되고, 국민은 대책을 펴야 되는데, 정책과 대책과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국민들은 지금 숙체, 또 정부 역시도 숙체. 정부에서는 정책을 피고, 국민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정부도 술책을 피고, 국민들도 술책을 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이렇게 좀 예령을 본다고 하죠.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 선제적인 정책이 나오고 그 현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건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올 때마다 마치 땜질하듯이 정책이 나오니 국민들도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일령님,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요즘에 아파트를 대체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이 이게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짓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상업지역에 짓고 1인 가구, 1, 2인 가구나 이제 직주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에서 사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솔직히 이게 매매 차익보다는 이제 월 수입이나 이런 부동산 투자 가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왔는데, 요즘 들어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또한 매매 차익으로도 또 발전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족들 애들 학교 보내고 하기에는 주거지역이 난데, 이게 지금 상업지역에다가 이런 걸 지어도 얼마든지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규제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든지 오피스텔 분양도 또 타 지역에서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피스텔 분양도 주택 분양만큼 핫하다고 하는데, 이게 1300대 1이라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로 이제 오피스텔 분양률도 높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게 집값부터 시작해 다 오르다 보니까 안 오르는 게 없네요.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또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업자가 새로 들어가든지 또 거기 들어가서 주거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또 정가가 되지 않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그 토지 또 오피스텔 이게 지역적인 그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가격에 대한 풍선 효과가 풍덕불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풍선 효과. 네. 네. 근데 오피스텔에서 주의할 점들이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 그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그 옆에 또 오피스텔이 또 하나 새로 생겼다. 그러면은 그 신규 오피스텔로 다 이전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옆에 이제 오피스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데들은 그런 오피스텔을 좀, 매입을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예,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또 하나 생겼으면 거기 있던 오피스텔 살던 사람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를 이전하듯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좀 힘들어진다. 그 오피스텔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할 때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신규 오피스텔을 사야 되고 근데 이 오피스텔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옆에 오피스텔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사 중이다. 예. 그럼 그런 오피스텔은 좀 매입을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오피스텔도 이 자영업과 같이 약간 오픈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픈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뭐 이렇게 막 호수아비 막 춤추고 있고 뭐 오픈해갖고 막 오세요 오세요 이러면 이제 막 손님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듯이. 네, 이제 상업지역이라서 그런가? 네네. 신축 오픈하면 이제 저기가 더 좋아 보이고. 네. 네.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서울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막 분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로또 분양이라고 이제 단총률이 워낙에 낮다 보니 신축 브랜드 아파트는 가고 싶은데 이제 돈도 부족하고 단총률도 떨어지니 그걸 이제 못 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를 또 보러 가요. 보러 갔는데 이제 안에가 이제 형편없지 않습니까? 수리도 안 돼 있고 입지도 별로고 그런 와중에 이제 역과 가깝고 직주 근접이고 가격도 아파트보다 저렴해요. 근데 안에를 딱 들어가 보니 신축이라서 와 풀옵션 막 세탁기 있지 뭐 요즘에는 뭐 빌트인으로 모든 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 이거 아파트보다 가격도 싸고 신축이니까 뭐 나는 오피스텔 들어갈래 그러면서 신혼부부들도 많이 오피스텔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에서는 좀 관리비 이런 게 일반 주택보다 좀 비싸다는 거. 네,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좀 좁아요. 네, 좁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해야 돼서 어쨌든 그 주택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지금 그 다음에 주택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네. 오피스텔로 서민들이 좀 밀려나는 현상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뭐 그 저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그다음에 이제 빌라와 아파트를 합친 빌라트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규제가 되다 보니 틈새 시장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레지던스 도시형 숙박형을 갖다가 전입을 못하게 한다. 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소리냐?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내가 거기서 생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맞고 보자. 취등록세 맞고 보유세 때리고 네. 양도세 때리고 레지던스 도시형 생활 숙박형 전입 못하게 하고 토지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팔 때 80% 무조건 다 맞고 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사람이고 뭐고 좀 숨통을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숨통을 좀 못 쉬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부동산에는 세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네. 풍선 효과, 그다음에 스프링 효과. 스프링 효과. 누르면 누를수록 친다. 튈 가능성이 크다. 네. 지금 스프링 효과, 풍선 효과가 두 개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콧물 경제. 내려갈 땐 질질 내려가지만 한번 슉 오를 때도 슉 올라간다. 우리가 그 IMF 때 금융위기 때 이게
사실 가격이 좀 하락을 할 때는 2년, 3년 정도 하락을 해요. 네네. 근데 떨어질 때는 많이 안 떨어지는데 네.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 지금의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그 떨어지는 기간은 짧고 올라가는 기간은 길다. 그렇죠. 네. 2년, 3년 동안은 떨어져도 올라가는 기간은 7년, 8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콧물 경제, 지금 풍선 효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더 튕겨서 나가는 네. 스프링 효과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부동산의 원리처럼 지금 작동도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제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이 이제 상승률이 15.15%, 아파트는 10.3%로서 오피스텔이 더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요. 네, 그래서 최일윤연구원님 혹시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했었는데 뭐 시세 차익이라보다는 이제 월소득 월세를 받아서 뭐 하는데 오피스텔이 살기 좋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들어가면 하는 TV 있지, 냉장고 있지, 세탁기 있지 다 좋습니다. 앞에 나가면 뭐 먹을 거리 있지, 뭐 상업적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좋은데 애들 키우고 살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서울 쪽에 오피스텔 분양하는 걸 보면요, 이 오피스텔도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약간 호텔식 오피스텔도 막 레지던스라고 하죠. 호텔식 레지던스 비슷한 오피스텔로 고급화. 예, 평수도 커지고. 점점 고급화되는 것 같아요. 네, 이 평수도 커지고. 옥상에 막 공원 막 벤치 조성해갖고 쫙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중간층에다가 막 수영장, 헬스장, 뭐 회의실 막 이런 것도 해놓고요. 그다음 1층 들어갈 때 요즘에는 또 막 지문 인식, 홍채 인식, 또 각 호실마다 사물함도 주더라고요. 고급화 예. 하면서 이제 퓨전 네. 오피스텔인데 또 우리가 또 강원도잖아요. 네네. 강원도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도권의 오피스텔 수요와 강원도의 오피스텔 수요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물론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지방이 좀 더 지방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네. 그런데 수도권에 계신 1인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신 분들은 소득들이 있다. 네네. 직장인들. 네, 직장인들이 주로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는데 수도권에는 돈 버는 그 경제 인구의 1인 가구들이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확률이 높은데 네.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노년. 또 1인 가구 숫자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지방에 대한 그 오피스텔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권은 이제 아무래도 역세권이고 직주 근접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구매층이 있고 뭔가 이 소비력이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이제 지방은 아무래도 이제 60대 이상 노년층 분이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들어갈 여력은 이제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좀 뭐 원룸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이 많지 않나. 그래서 지방은 좀 수도권보다는 오피스텔이 투자가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좀 힘들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지역의 1인 가구가 20%다. 수도권의 1인 가구 20%라고 하더라도 네. 오피스텔의 수요는 틀리다. 내용적인 면에서 네네.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런 이제 각 지역별로 1인 가구의 연령대도 한번 이 투자하시는데 고려를 하시고 이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준비한 뉴스 뭐 토론은 여기까지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 지금 뭐 나라가 지금 뭐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제 징벌적 과세라고 하죠. 네. 너무 많은 걸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좀 변동이 있을 거다. 네네. 서울의 가격이 변동이 생기면 네. 경기도에도 영향이 미칠 거고, 그죠? 경기도에 미치고 수도권이 미치면
광양시도 미칠 것이고 네. 또 서울하고 우리 강원도가 좀 가깝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원주까지 30분대 이제 기차 다닙니다. 그러면 그런 연장들도 전부 다 우리 강원도에도 서울의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하나의 안건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 이제 각 시장별로 이제 공약하신 게 있죠. 그 공통적인 공약이 또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또 바람이 또 훈풍이 좀 불어오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여당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은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 보궐선거를 한다면 공공이 아닌 민간한테 재개발 재건축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요거를 좀 한 가지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토지 토론을 할 때 제가 언급을 못 드렸는데 이 양도세가 1년 미만 뭐 80%, 2년 미만 70%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양도세에 부가세나 농특세 이런 게 포함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 그거 이제 나중에 필요한 빼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많이 부과를 한다는 건 그게 팩트겠죠.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3자 토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보다 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건 아니죠. 예. 아무튼 보다 좋은 이제 소식으로 이제 토론 주제 또 만들어서 제가 방송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가라.